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오늘 박영선 그리고 김현철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끝내 고집하시는 거냐며 야당은 결사항전을 선포했는데요. 앞으로 험난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 사항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주민에게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놓고 선관위에는 저하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밥 먹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자격 장관 임명 강행을 지금이라도 재고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 라인을 문책하고 또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독선과 아집의 장관 임명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례가 오늘로써 이제 두 분 다 장관 임명을 한다면 14번째입니다. 문재인 정권 대 민심, 지금까지 14대 0으로 민심의 완패입니다. 환한 얼굴로 그러나 진지한 얼굴로 임명장을 받아드는 후보 두 명을 보고 계십니다. 김현철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어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 이젠 장관이 됐죠. 이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 대통령 미국 출국 전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10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를 남겨놓고 출국을 하기에는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통일 안보에 관련해서 북미 간에 그리고 또 한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한국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인사 문제는 10일까지, 10일 전에 완료하겠다. 그래서 오늘 다 임명을 다 단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다 이 장관 실제로 임명된 장관들을 소위 말해 대비시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린 후에 마음이 편하게 10일에 출국하는 일정으로 인사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왼쪽으로 박영선 장관도 보이고요. 김 교수님, 이제 내일 국무회의 대비를 하면서 2기 내각 구성 마무리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결사 저항을 예고로 하면서요, 파고까지 경고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명확하게 거쳤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 연일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아마도 박영선 장관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4월 임시국회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청와대 입장에서는 과거 전임 정부 시절에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다 임명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비판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로남불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전임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5년 정권이 다 끝날 때까지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들이 17명, 10명 정도에 해당되게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정확히 5년 임기 중에 아직 절반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에서 14명 정도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되지 않는 장관들을 임명했다, 강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민심을 반영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직접 범법자다, 이 코드에만 맞으면 임명을 강행하냐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요. 융단 폭격을 한국당은 오늘까지도 계속했습니다. 특히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요, 음란물 유포 혐의까지 들고 나오던데요.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박영선 후보자 등이 음란 동영상 CD와 사진을 누구와 돌려보면서 낄낄거렸는지 즉시 수사하고 박영선 후보자는 3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보받은 김학의 동영상 CD를 꺼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고 발언했고 박지원 의원은 해당 동영상 CD를 입수해 박영선 후보자와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또 신경민 의원, 이용주 의원도 이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가수 정준영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직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지인들과 돌려본 혐의로 3월 21일 구속되었습니다. 지인들과 성관계 동영상을 돌려본 행위가 있었는데 가수 정준영은 구속되고 박영선 의원은 장관이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사회입니까? 아직 박 후보자 이젠 장관이죠.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 그리고 변호사인 남편 소송 수주 문제도 검증이 안 됐는데요. 환담은 오늘 어쨌든 진행은 됐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한국당 애쓰는 건 알겠는데 동영상 이게 정준영하고 박 장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곽상도 의원이 정말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낸 분이 맞나 의심할 정도로 오늘 저런 문제 제기는 정말 좀 시세말로 삑사리를 낸 거예요. 정말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 네. 공격을 할 거였으면 왜 중소기업 중기벤처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인지에 대해서 도덕성 또는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능력 부족,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절에 여러 이해충돌 방지에 관해서 위배된 사항, 뭐 지금 김영카 얘기하신 것처럼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이런 것들을 네. 좀 명료하게 짚어봤으면 모르는데 청문회에서 뭘 얘기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해버리는 그걸로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남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동영상 유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지금 웃고 넘어가자고밖에 네. 아닌 이 전략인가 할 정도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타점을 잘못 잡아도 너무 잘못 잡았다. 네. 시중에 그동안에 쭉 했던 얘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복이 없지만 딱 하나 있는 게 야당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반대를 할 거면 제대로 초점을 잡아서 반대를 해야지.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장관 임명 강행해버리면요. 4월 국회도 예정돼 있지만 협치는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네.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 장관 임명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지금 반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힘을 가진 쪽에서 네. 최대한의 노력을 한 다음에 이런 강행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했던 얘기인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네.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든가 최소한의 막후에서 뭔가 노력을 좀 해본 다음에 네. 정말 방법이 없으니 국정은 이끌어 가야 되니 네. 장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강행을 했으면 모르지만 네. 정해준 수순대로 딱 일정 정해놓고 미국 가기 전에 훌쩍 해버리고 가면 협치는 물 건너간 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네. 이건 오히려 야당을 불러서 싸움을 유도하는 그런 형국인데 네. 근데 야당은 정작 싸워야 되는 타점은 정말 전혀 찾지 못하고 저렇게 헛스윙질만 하고 있으니 네. 제가 보기엔 양쪽 다 정말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제대로 타점을 맞췄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국민 세금으로 이 장관분들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으로 보면 윤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된다가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된다랑 비슷비슷하게 말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질문이 장관의 네. 인사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찬성한다가 45.8%고요. 네.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반대한다가 43.3%입니다. 만약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이 피격 문제를 두고선 통과 의뢰라고 얘기했던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찬성하냐고 물었으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을지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박영선 장관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을 열거하면서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의혹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는 질문을 던졌으면 또 다른 의견들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라든지 박기영 본부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네. 결국 정권의 부담감을 안고 낙마하게 된 전례가 있는데요. 만약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정리가 되고 나서 끝났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현재 진행형인 내용들이 있는 터라 앞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오늘 뉴스가 있었죠. 탁현민 전 행정관이 민주당의 홍보위원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썰이 나오던데요. 김 교수님, 이걸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공식적인 논의를 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해찬 대표가 요즘 많은 민심을
청취하고 또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그런 전략들 워낙 정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미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이해찬 대표의 행보가 지금 눈에 띄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석에서 나왔던 얘기가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이제 청와대 자문위원이 됐죠. 네네. 그동안 보여줬던 탁월한 행사 기획 능력이라든가 또는 대외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선거에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당의 홍보 소통 위원장을 맡아서 내년 총선까지 간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에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탁현민 이제 홍보위원장이 된다면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함께 청와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청와대와 당청 관계를 효율적으로 선거 때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측면이 있고요. 이제 새로 이런 그동안에 보여줬던 양정철 이제 원장이 곧 될 거고요. 또 탁현민 자문위원회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 당청 간에 사실은 네. 또 선거를 겨냥한 새로운 세대 교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상당히 긴장한 네.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네. 지금 전국에 어차피 야당과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됐고 협치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여당도 야당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속에서 민주당 내부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해찬 대표의 포석이 있고 청와대에서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반면 또 야당은 뭐 그동안 했던 국정에 대한 이 반대를 통해서 야당의 이니셔티브를 지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네. 이 논의는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당이 지금 홍보 이벤트를 잘 못해서 문제인 건가라는 의견을 던지는 분들도 있어서요. 앞으로는 당분간 또 이 갈등과 논란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